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5일 개해 세 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상이 다시 별전에 나아가 오경력 이름은 오설인이다.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5일 개해 네 번째 기사 도제철사 이원익이 치게하기를 주사의 각 장수들에 대한 생사와 거처는 전에 태안 군수 이광령이 진술한 바에 의거하여 이미 장계를 올렸는데 뒤에 다시 조사해 본 결과 전후 말한 것이 각기 달랐으므로 권율에게 전령하여 무사를 각처로 파견하여 사실을 확실히 조사케 한 후에 계문하려 합니다. 임진년 난 이후 분괴한 장관들을 한 사람도 군법에 의해 취죄하지 않았으므로 오늘날에 와서는 관습이 되어 보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주사들은 처음부터 서로 힘을 겨루며 싸우다가 패멸된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죽은 자나 모두 달아나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중론을 참고해보니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전사한 자는 조방장 김완뿐이었습니다. 많은 장수들에게 모두 군법을 시행할 수 없다 해도 원규는 주장이었으니 군사를 상실한 군율로 처단해야 합니다. 경상 우수사 배설과 조방장 배흥립은 두 장수는 제장의 우두물이었으니 배흥립에게는 우선 굴령을 시행하고 배설은 지금 병선을 이끌고 바다에 있으므로 이 사람까지 제거하면 해로가 모두 비게 될 것이니 우선 뒷날을 기다려 논의하여 처치해야 하겠습니다. 이하 수령과 변장들도 등급을 나누어 주의를 주되 그중 가장 먼저 도망갈 것을 주장하여 서로 구원해 주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모두 군법으로 처리할 것을 도원수 권율과 이미 의정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주사에 패군한 장수에게는 원래 해당되는 군율이 있으니 장계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수령이나 변장들도 거처를 찾아내어 등급대로 주의를 주되 그중 먼저 도망할 것을 선동하여 서로 구원하지 않은 자는 그 사실을 상세히 조사하여 모두 군법에 의해 다스려야 합니다. 배술은 지금 주사를 영설하고 바다 가운데 있으니 잠시 후 이를 기다려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연으로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윤호한다. 다만 원균을 죽이려 할 경우 균이 마음속으로 복종하지 않을 듯하니 헤아려서 처리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원균이 군사를 잃은 죄는 참으로 용서하기 어려우나 그간에 잘못한 죄를 오로지 원균에게만 책임질 수는 없으니 우선 원균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6일 갑자 첫 번째 기사 부제학 신식 전한 한준겸 은교 이상의 부수찬 윤의립 등이 차자를 올렸다. 그 대리하게 변선은 누차 이르고 적보도 날로 위급해지는데 전수할 계책은 막연히 한 가지도 세워지지 않았으니 머지않아 모두 망할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중국 장수가 노화에 질책하는 것은 요인이 제대로 굳게 지키지 못하는 데 있는 것으로 신자된 직분으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 신하들이 불충한 주의가 아닌 것이 없으나 또한 전하께서도 마음속으로 일찍 결정하지 못하여 거주하는 사이에 외부 사람들의 의혹을 시원스레 풀어주지 못하였으므로 한간에 떠도는 말이 중국 사람의 귀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러한 의아심을 갖는다면 이로 인하여 앞으로 매우 난처한 일이 야기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중회에 효유하신 교수를 읽어보니 정령하고 간절한 뜻이 구구절절 가득히 들어있었습니다. 사방에서 이 교수를 들은 사람이라면 절름발이나 병든 자라도 벌떡 일어나 힘을 다할 생각을 그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천하의 일이란 아무리 쉽고 간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마음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실천한 다음에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니 어떻게 말이나 태도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유사를 신칙하여 할 일을 제대로 거행하게 함으로써 기필코 행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인심이 더욱 믿는 바가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문자로만 더 날린다면 일에는 끝내 아무런 도움도 없게 될 것입니다. 원건대 전하께서는 전에 하신 말씀을 실천토록 노력하시어 반드시 뒷날의 공효를 기약하도록 하셔서 성공과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통찰하시고 분발하시는 뜻을 굳히시어 자주 신하들을 접견하시고 국가 기물을 자문하소서. 좋아하고 싫어함을 자기의 취향에 치우치게 하지 마시고 권장하고 징계함을 여론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여 공도를 더욱 넓히고 군율을 엄히하소서. 그리하여 고식적인 계책이나 주저하는 논의가 전하 앞에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하면 국사가 비록 위급하다 하더라도 다스려 나아갈 길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였는데 상이 답하기를 나는 오늘날처럼 될 줄 전부터 알았다. 이와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나와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는가? 전에 내렸던 교수와 같이 속히 물러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당과 같은 묘제를 복용시켜 지혜를 청명하게 만든다면 그래도 적을 잘 헤아려 승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날마다 차자를 올린다 하더라도 될 일이 없을 듯하다. 차자의 내용은 유의하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6일 갑자 두 번째 기사 미시의 헨머리가 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6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이정을 공조 판서로 이헌국을 완성군으로 김상용을 홍문관 부응기로 정경세를 교리로 500령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6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양총병의 접반사 정기원이 치게 하였다. 총병이 신과 남원부사 이면을 불러 말하기를 정탐인의 말에 의하면 외적이 4일경에 이 성에 육박하여 올 것이라고 하기에 내가 즉일로 마 도독에게 청병하였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요청하기를 진주, 사천, 곤양, 고성 등 지방은 백성이 모두 흩어져 비어 있으나 본주의 백성들은 노야를 장성과 같이 믿어 모두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했더니 총병이 말하기를 외적이 어떻게 감히 이 성을 빨리 쳐들어오겠는가? 내가 굳게 지킬 것이니 끝내 근심이 없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말하기를 교룡 산성은 천험의 요새이니 만약 버리고 지키지 않는다면 저거의 근거지가 될 것이다. 본부의 민명은 힘을 다하여 본성을 지키고 성이 없는 다른 고을의 백성은 모두 산성으로 들어가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산성과 본성이 자모진이 되어 성세를 이루어 서로 의지한다면 어찌 좋은 계책이 아니겠는가 하였더니 총병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근래 누 구간의 말을 들으니 주사가 접전할 때 오직 한 배의 장사만이 싸움에 한가할 계책을 세웠을 뿐 그 밖에는 모두 칠에 물에 뛰어들어 죽거나 혹은 해안으로 기어올라 도망하여 흩어지니 외적들이 비웃으며 말하기를 우리가 조선군사를 패망시킨 것이 아니라 조선군사 스스로가 패망한 것이다. 만약 대세의 군사를 이끌고 곧바로 남원으로 향한다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하였다고 하였다. 그대 나라 사람들은 흐리멍텅하고 겁이 많으니 만약 적을 보고서 붕괴된다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에 신들이 답하기를 노야의 말이 옳다. 그러나 이 도의의 사람들은 노야를 믿고 반드시 지킬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부디 노야는 끝까지 불쌍한 생명들을 구제해 달라고 하였더니 정부의 기색이 정상되면서 굳어졌으므로 신들도 민망스럽고 근심스러운 마음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흉적이 힘을 합쳐서 침략해 온다면 정부가 거느린 군사는 3천에 불과하고 본부의 군사도 많지 않으니 호수와 살수미 총통과 궁시를 급히 내려보내고 산성 별장도 조정해서 신중히 선발하여 보내주소서.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6일 갑자 5번째 기사. 배신 예조판서 권협이 북경에서 돌아왔는데 중국에 올린 표문은 다음과 같다. 상상께서 우리나라가 외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진념하시어 특별히 태복의 은양을 하사하고 염초, 유황, 국면, 우건 등 각종 재료를 구매하여 전용에 보태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신은 일국의 신민들과 함께 감격스러운 마음을 견딜 수 없어 삼가 표문을 올려 사례를 드립니다. 삼가 생각건대 위엄이 구하에 전하시니 적을 물리치는 공을 넓혔고 백붕을 특별히 하사하시니 용적을 물리칠 무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언택을 후하게 내려주시니 하사를 받아도 도리어 부끄럽기만 합니다. 당직은 사만의 옛 강토를 읽고 겨우 작은 고을을 지키면서 명맥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군병이 일어나기도 전에 사나운 외적이 다시 쳐들어올까 근심이 되고 강토가 졸지에 황폐해졌으니 더욱 국토를 침탈당할까 서글퍼집니다. 군사와 무기가 부족함을 알고는 있으나 국가의 재정이 텅 비어 있으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플 때 부모를 부르짖으며 호소하는 것은 부모가 너무도 사랑해 주는 것을 믿기 때문이요. 급할 때 믿을 것은 곡진히 보살펴 주시는 천지와 같은 은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태복의 보물을 내어 우리나라에서 이용할 미천을 마련해 주시면서 도량형을 엄격히 적용하여 환매함으로써 속임수를 쓰지 못하게 하시고 호금을 고용하여 전숙케 함으로써 지연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제 정선은 충분히 적을 토벌할 수 있었고 비어하는 데에 좋은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한 쇠뇌를 머리까지 쏠 수 있으니 신무가 널리 퍼져 기쁘고 맹렬한 포성이 멀리까지 울리니 요기가 깨끗하게 제거됨을 즉시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군사들은 기뻐서 환호하고 성벽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는 대체로 황제 폐하께서 큰 덕을 널리 펴시고 융성한 인을 베푸셔서 지탱할 수 없이 쇠약한 나라를 진념하시어 누차 구제하시고 더욱 방자해지는 흉적을 미워하여 지체 없이 섬멸하심으로써 피폐한 우리나라로 하여금 넓은 은혜를 입게 해 주신 것으로서 말미암은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신이 어떻게 감히 와신 상담하고 결초보은하여 흉적을 섬멸하는 일을 이룩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폐하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풀어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만수무강을 기도하며 북향하는 정성을 바칩니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7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좌이정 김응남이 아뢰기를 도독이 신과 노직을 불러 이르기를 양 도의사가 몇 가지 지시한 일이 있어 말해주려고 오라고 한 것이다. 내가 오늘 남산에 올라가 도성의 형세를 살펴보았는데 지킬 만한 곳이니 서둘러 내성을 수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명일은 기일이니 즉시 국왕께 인부를 징발하여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라 하기에 신인들이 답하기를 우리나라는 노야가 오신 대로 인심이 안정되었고 또 모든 일을 시행함에 있어 노야의 지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니 어찌 감히 따르지 않겠는가. 다만 내성은 협소한 데다가 배후에 높은 산이 있으니 저기 먼저 점거하고 대포를 쏘아대면 형세상 지탱하지 못할 것이고 또 성중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데 만약 외방에서 징집된 병사들이 모두 모이게 된다면 더욱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리와 노야가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에 따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아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의지하고 믿는 바는 오직 경리와 노야뿐이니 명령을 따르겠다. 그렇다면 이 성을 개축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두고 수리만 할 것인가 했더니 도둑이 말하기를 내일 살펴본 뒤에 지시하겠다 하고 이어 말하기를 성 모퉁이 4곳에 모두 보루를 짓고 밖에 해자를 파서 수비할 것이다. 그대 나라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군마가 성 밖에 방어하되 해자 안은 우리 군사가 지킬 것이니 이 뜻을 국왕께 알려서 조처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대체로 성을 수축하는 일에 대하여 도독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아마도 소 안찰이 경리를 통하여 수축하게 하는 것인 듯 합니다. 내 성을 수축하는 것이 형편상 불편하다는 것을 전일
계한대로 하여 요청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7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상우도 병사 김응서가 치게 하였다. 정탐인이 보고하기를 적장 북무수가 말하기를 의령 수장이 우리와 싸우려고 하면 아무리 철석같이 굳게 지켜도 결국엔 마치 끓는 물에 볶는 녹듯이 될 터이니 차라리 산성으로 피해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전라도로 진입하면 사람들이 모두 살해될 것이니 그때는 새나 짐승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중국의 400주도 탄병하려 하는데 하물며 조선 8도쯤이겠는가? 이는 관백이 여러 장수들과 서약한 말이다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7일 을축 세 번째 기사 사원부가 아뢰기를 변보가 날로 급해지자 중외의 인심이 어수선하여 짐을 쌓아놓고 피난갈 국리만을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데의 진정책을 써서 인심을 단결시키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도봉와해의 우려가 있게 될 것입니다. 특근데 여염에 내전이 장차 피난할 차비를 한다는 소문이 전파되고 있다 합니다. 이 말이 한번 전파되면 원근이 소연해져 괴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적이 오기도 전에 근본이 먼저 흔들리니 어찌 크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중국 장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이곳에 주둔하여 한창 전수의 계책을 세우고 있는데 만약 그런 말들이 이들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앞으로 더욱 말할 수 없는 뜻밖의 난처한 환란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도성을 굳게 지키며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조당에게 제시하여 인심을 안정시키소서. 수군이 패망한 뒤로 적의 세력이 날로 급해지니 방어책을 잠시라도 늦출 수 없습니다. 군병을 조련하여 대응책을 세우라고 상께서 여러 번 간곡하게 하교하셨는데도 유사들은 날짜만 허송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군무에 관한 일을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비변사의 유사 당상과 병조 훈련 도감의 당상을 모두 추구하여 취재하소서 하니 상이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7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덕건대 중정께서 장차 출피할 차비를 서두르신다 하니 안타깝고 절박한 마음 얼굴에 서로 맞대고 통곡할 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는 주사가 한번 패망했으니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다고 여겨 이러한 거절을 취하시는 것입니까? 적세가 위급하다고는 하나 아직 깊숙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니 군신 상하가 동심 협력하여 행동하며 백성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협력하여 방어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어떻게 먼저 가벼이 행동하여 백성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마도둑이 천자의 명을 받들고 서울에 와 수비하면서 우리나라와 협력하여 오직 전진해서 도적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는데 만약 이러한 말을 듣는다면 우리에게 허물을 돌려 트집을 잡고 중국 군사를 철수시킬 것이니 이렇게 되면 국가의 대사는 만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왕자들이 강도로 행차함으로 인하여 도성 백성들이 놀라고 분산되어 아직도 수습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또 이러한 거조가 있게 된다면 인심이 더욱 불안해하여 성중은 완전히 텅 비게 되어 장차 나라 꼴이 말이 아니게 될 것이니 전하께서는 누구와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임금이 믿는 바는 민심인데 흙더미가 무너지듯 분산되어 가는 형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분발하고 일어나서 진정하는 데 주력해도 성사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내전이 도성을 떠남으로써 민심을 크게 거슬려 멸망을 자초한단 말입니까? 또한 신들이 깊이 우려하는 바는 중국 장수들의 당부는 단지 근본을 굳게 지키라는 데 있는 것으로서 혹 한 발자국이라도 도성을 떠나면 안 된다고 경계하기도 하고 혹은 피난 가서는 안 된다고 권고하기도 했는데 상께서 중국 장수의 말을 따르고 싶다는 하교를 내리시기는 하였으나 궁의가 먼저 움직여 도성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뜻이 없음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중국 장수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사정을 중국 조정에 주문하기라도 한다면 훗날 뜻밖의 근심이 이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기필할 수 없을 것이니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대기를 확고하게 결정하시어 내전으로 하여금 경동하지 말도록 함으로써 인심을 진정시키도록 하소서. 사복시 주부 박률은 인물이 범람하여 직무에 충실치 않고 조심하지 아니하며 동궁이 기르는 말을 조련시킨다는 핑계로 밤낮 타고 다니다가 말이 병까지 나 회생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매우 경악할 일입니다. 먼저 파직하고 나서 추가하소서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7일 얼축 5번째 기사. 오시에서 신시까지 현머리가 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7일 얼축 6번째 기사. 한승부가 아뢰기를 당일에 도착한 중부 주부의 첩정에 의하면 이달 6일에 산호 세형이 공초에 한 여인이 흰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중국인이 붙잡고 강간하려 하여다. 그 여인이 끝내 한가함에 따르지 않자 중국인이 노에 칼을 빼어들어 그녀의 볼과 목을 찔렀으며 또 세형의 14세 되는 동로 맞산의 머리를 베어 손으로 들고서 횡행했다 하였다 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파유격의 관아의 군인 이종이와 상해를 입은 여인 덕지 등에 대해 마도둑이 파유격으로 하여금 문초하도록 하였는데 이종이 조사에 어제 말을 잃어버려 찾아다니는 길에서 3명의 아이들이 말을 끌고 가다가 내가 쫓아가자 2아이는 도망가고 한 아이는 도망치다가 넘어졌다. 쫓아가서 그 아이를 붙잡아 힐문하니 오히려 나를 강도라고 소리치기에 취중에 칼로 베어 죽였다 하고 덕질한 여인은 말하기를 시장의 골목길을 가는데 중국인 한 사람이 맞은편에서 오다가 급탈하려 크게 소리지며 도망가니 칼을 뽑아들고 쫓아와서 오른쪽 볼을 찔렀다. 그때 한 아이가 뒤쫓아와서 큰 소리로 강도라고 외치니 그 중국인은 그 아이를 쫓아가서 쳐서 죽였다 하였다. 유경은 그 여인의 말이 사실이라 판단하고 도독에게 품한 다음 종로 거리에서 목을 베었다. 상이 알았다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7일 얼축 7번째 기사. 당일에 도독이 남산의 정상에 올라가 도성의 안팎을 둘러보고 오랫동안 이곳저곳을 지적하더니 역관에게 말하였다. 지형이 매우 좋으니 이곳을 지키면 적을 방어할 수 있다. 안에 작은 성을 쌓고 그 안에 들어가 지키면 되겠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8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장령 송준이 아뢰기를 신이 왕명을 받들고 서로로 내려간 지 이미 몇 개월이 지났으나 병에 걸리기도 하고 장마비를 만나기도 하여 제때 직무를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달 초 평양에 이르렀는데 변보가 매우 급하다는 것을 듣고는 즉시 길을 떠나 주위하러 갑절의 길을 재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장수 일행을 만나 일로의 인부와 말을 교체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비로소 복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태만하여 늦어진 죄를 진정 면하기 어렵습니다. 본직에 그대로 있을 수 없으니 채착을 명하셔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이어 아뢰기를 신이 평양에서부터 연도의 여러 고구를 순방한 결과 중국 장수와 우리나라 사신이 계속 드나들어 공억하고 영송하는 비용이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즘에는 군량을 운반하느라 남부 여대한 발길이 길에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우, 교량, 도로 등을 수축하는 일로 밀력이 매우 공공하여 살아나갈 기력이 없는 형편입니다. 게다가 도내 농경지는 모두 충제를 입었는데 그 중에는 강변이나 산촌이 더욱 심했습니다. 신이 산촌을 순시해 보니 기장, 조, 콩 등은 거의 모두 충제를 입어 전혀 낯을 댈 곳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져 유산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보기에 너무도 참혹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막심한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니 서둘러 구제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유하는 교서를 내리시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부역을 줄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소서.
그리고 서로의 큰 폐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경으로 가는 사신의 경우 정해진 진발 일수가 있습니다만 병난이 일어난 후로 물력이 점차 고갈 상태인데도 그들의 요구는 전과 같고 걸 양을 담는 쌀자루의 수가 너무 많아 각 고을에서 후성하는 군마에 전수하는 배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말이 없는 곳에서의 고을의 소를 전부 동원하고 있는데 만약 농사철이었다면 형편상 폐농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압록강을 건넌 다음 중원으로 통하는 일로에서도 그 피해를 받고 있어 그들이 심지어 그대 나라는 늘 군수물자가 부족하다고 근심하면서 북경으로 가는 건량은 어찌 그리 많으냐고까지 하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이와 같은 패단을 제거하지 않으면 서로의 백성들은 만에 하나라도 지탱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중강의 시장을 개설한 패단은 요즘에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에 3691로 시장을 열고 있으므로 부윤이 군관과 역관들로 하여금 그 과람한 패단을 막도록 하고 있지만 이익을 탐하는 무리들을 단속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과 함께 세금을 걷어 이익을 줍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간악한 무리들이 허황한 말을 조작하여 서로 전파시키기도 하는데 앞으로 예기치 않았던 일이 생길 염려가 있어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숙천부에 도착하니 각사의 노비들이 정장하기를 난이 일어난 뒤에 죽었거나 도망한 수가 무려 50여 명이나 된다. 일족의 두목은 이미 추열을 하여 다시 현신할 길이 없는데 신공을 도축하는 패단은 인족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생존자들이 받는 피해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한 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골이 모두 같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와 같은 사유를 감사에게 전하였는데 민폐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감히 아울러 아뢰입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각 조항에 대하여 비변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8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비만기로 좌부 승지 시기임 시논에게 전교하기를. 근데 조간의 가석들이 대부분 도성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전을 떠나지 못하게 강요하는 기사를 올리기까지 하니 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러는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중성이란 말인가? 그 이유를 알고 싶으니 비변사에 물어보라 하니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이런 때에 조간의 가속 중에 피신한 자가 많다는 것은 대단히 회개한 일입니다. 인심이 흉흉하여 일을 처리하기 어려운 때에 내전이 갑자기 거동하신다면 온 나라 백성들이 다시 괴산될 염려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신하들이 근심하는 것이고 언관들이 아뢰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금 하교를 바꿔보니 황공하고 미안한 마음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자 비만기로 전교하기라. 언관의 눈은 유영의 귀와 같지 않은가? 유영이 말하기를 조용히 하고 들어도 천둥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하여다. 지금 사대부의 가속이 몰래 성을 빠져나간다는 것을 백성들도 모두 알고 있다. 언관이라는 자가 군상에게는 바른 말을 하면서 신하에게는 왜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군상의 과오는 논하기 쉬우나 조정신하의 과오는 논하기 어렵다 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구나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8일 병인 네 번째 기사 도제차사 이원익이 치게 하였다. 외적이 진주 남강에 부계를 설치하고 강을 건너 이달 3일에 진주로 들어왔습니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8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더군데 흉적이 3일에 이미 진주를 함락하는 등 그 기세가 매우 거세다니 경이 군사를 거느리고 충청도와 경기도 지역에서 적이 진입할 만한 가장 위험한 곳을 파수하고 유성룡에게 하유하라.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8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양경리의 접반사 이덕형이 치게 하였다. 경리가 신에게 당부하기를 지금 적보는 날로 위급해지는데 그대 나라는 인심이 견고하지 못하여 모두가 피난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세자로 하여금 산군을 이끌고
우리 군사와 함께 남방으로 진주토록 하여 한편으로는 성서를 도와주고 한편으로는 인심을 안정시키도록 시급히 국왕께 아뢰라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8일 병인 7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여다. 지금 서장을 보니 양경리가 세자를 남쪽으로 내려 보내라 하였는데 차라리 내가 남쪽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세자는 도성을 지키도록 하고 싶다. 그러나 우선 종묘사직과 삼금을 모신 다음에 조처해야 할 것이다. 경들은 주속히 의논하여 처리하고 경솔하게 논의하여 그르치지 말게 하라고 비변사에 이르라.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8일 병인 8번째 기사 사은부가 아뢰기를 병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기율을 세우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에 변란이 있은 뒤로 오로지 고식적으로만 일을 처리하여 여러 장수들은 성을 버린 채 흩어지고 군사들은 소문만 듣고 도망하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적이라도 한번 만나면 목숨을 보존할 생각만 하다가 패망하여 결국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이는 모두가 기율이 엄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각별히 호령을 엄격히 하고 장사들을 신축하여 군율을 엄숙히 하라고 양도의 도제찰사에게 하유하소서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8일 병인 9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뢰기를 국사가 위급한 상황이니 신하된 자는 의당 주여러 분주하여 사사로이 가정을 돌볼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요즘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원을 내고 나가는 자가 너무 많아 백사의 업무가 폐지될 지경이니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근친한다며 휴가를 상신하는 자를 정원으로 하여금 일찍 허락지 말도록 하고 이미 휴가 중에 있는 자들도 속히 돌아와 직무에 충실하라고 독촉하소서 하니 장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8일 병인 10번째 기사 양경리의 적반사 이 덕경이 치게 하였다. 경리가 통사 표헌에게 이르기를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돌아와서 말하는 것을 들으니 서울에서는 한 가지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성안의 남녀들이 점차로 밤을 틈타서 도망해 나간다고 하는데 국왕도 반드시 이 피하려는 마음이 있어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서울의 사정은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그곳 사람들로서는 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우리 군사가 이미 나와 있고 대군이 또 계속해서 나올 것인데 그 사이도 자신들이 굳게 지키지 못하고 우리 군사가 모두 나오기만을 기다리겠다는 것인가? 만약 서울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인다면 한강이 남은 저절로 붕괴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내 도의 강토를 완전히 버리는 셈이다. 그대 나라 수병이 바다에서 패하기는 했으나 외적도 죽은 자가 많다고 들었다. 그리고 중국 군사가 요후에 처해 주둔하고 있으니 외적이 어떻게 갑자기 전진해 올 수 있겠는가? 승패는 병가의 상사이다. 옛날 사람들 중에는 패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도 있으니 오늘날 주사가 패전한 일이 도리어 그대 나라 장수들이 더욱 노력할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어찌 알겠는가? 아무쪼록 남은 무리를 수합하여 요해지를 방어함으로써 끝내 대의사를 성공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배신에게 말하여 상세히 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1권 선조 30년 8월 8일 병인 11번째 기사 경리 적반사 이 덕경이 치게 하였다. 경리가 기고를 시켜 사람을 물리치게 하고 전하기라. 이곳에 온 천조의 많은 장관들이 어찌 기꺼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겠는가? 이들에게는 모두 친한 사람들이 각 관하의 요직에 있으니 허무한 말로 중국 조정에 전파하는 것이 어찌 끝이 있겠는가? 이 때문에 각 아문이나 과법관이 말하기를 조선의 군신들이 모두 형편없어 늘 주색에 빠져든 채 국사에는 괴념하지 않으므로 모든 일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니 구제하려 해도 진작시킬 수 없는 형편이다 하고 있다. 내가 이곳에 온 뒤로 조정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 수 없으나 앞으로 잡론만 더욱 일어날 듯하다. 지금 국왕께 배신을 통해 알려오면
국왕이 힘을 다하여 전술을 처리해 나간다고 내가 조목조목 주본을 올려서 각 아문으로 하여금 그대 나라가 모든 일의 조치를 잘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 일이야말로 가장 기묘하다. 내가 그대 나라 일을 통제하여 대체적인 것을 주본으로 올리려는데 분부한 한 가지 일을 2달이나 지나도록 알려오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일이 지연되니 나 또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배신은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사람을 보내어 각 조목에 대한 일을 나에게 고하게 하라. 나는 그것을 토대로 주본을 올릴 것이다. 남변의 소식은 어떠한지 서울에 즉시 전달하라 하였습니다. 경리의 부탁이 매우 간곡하니 회사로 하여금 주 야를 가리지 말고 서둘러 보고하도록 하소서.